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과서 183페이지 두 번째 생태 여행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대한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여행을 할 때 여행자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여행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찾다 보니 대한여행이라는 게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태 여행과 공정 여행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서는요, 생태 여행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나중에 생태 여행을 떠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 여행 일정을 한번 이렇게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여행 중에 공정여행과 관련해서 공정여행의 개념이라든지 필요성, 그리고 공정여행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생태여행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여행이란 환경 보존을 하면서 지구의 자연환경을 즐기는 여행을 말한다. 자, 생태여행의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 환경 보존과 동시에 자연 환경을 즐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태여행의 목적은 여행자들이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즐기며 자연 보존에 임하지 않은 데 있다. 최근에는 지역의 고유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자, 생태여행은 기본적으로 환경 보존에 자연 환경을 즐기는 것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생태여행은 여행지의 경치를 감상한다는 점에서 일반 여행과 비슷하지만 보존의 가치가 높거나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하는 교육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 다르다. 자, 이번에 보존의 가치가 높거나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하는 교육적 측면이 강하다. 이게 생태관광이 갖는 특징이 되겠죠. 생태여행에서는 자연경관을 조심스럽게 관찰하거나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여행지의 지형과 생태학적 중요성, 보존 이유와 현명한 이용법을 배운다. 또한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인원으로 다니며 지역의 친환경 시설과 음식, 생활을 체험하기도 한다.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한관광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특히나 보존의 가치가 높은 혹은 위기에 처한 생태계를 관찰하고 체험하는 교육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게 생태여행이 갖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생태여행의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태여행지를 갈 때는 자가용보다 무엇을 이용하라고? 대중교통. 왜냐하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가용은 대중교통보다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면. 두 번째, 정해진 탐방로나 탐방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면 인간들의 하나의 발걸음 자체가 매우 큰 오염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낙서, 동식물 채집 등 생태 여행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네 번째, 동식물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만지거나 떠들어서 놀라게 하지 않아야 되겠고, 마지막 생태 여행 후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간다. 자, 이게 바로 생태 여행의 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생태 여행 상품 만들기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과목 이 여행지리 자체는 뭐 정말로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행을 다니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진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하나의 그 사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여행사에 취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여행사에 취직을 했었을 때 어떤 여행 상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내가 만든 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태여행 상품 만들기 관련해서
다음 일정표는 제주도 생태여행 1박 2일 일정입니다. 1일차 일정을 참고하여 제주도의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2일차 여행 일정을 계획해보자고 했어요. 우선 1일차를 보니 제주공항을 도착을 해서 너분숭이 4.3 기념관과 돌하르방 공원을 방문을 한다. 4.3 기념관 하면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죠. 여러분에게 4.3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및 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지만요. 이 지역에서 엄청난 여기 세 번째 줄에 생계를 꾸기 어렵고 생필품 부족, 콜레라, 희생, 흉년, 미국 정책, 식량난, 일제 부역한 경찰들이 미군정 다시 치안을 책임지는 군정경찰제, 민생이 피폐한 상황에서 부정행위, 사회적 문제, 47년 3.1자 발포 사건, 4.3 독근의 도화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4.3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라면서, 자, 두 번째 장소는요, 선흘 곶자왈 동백동산과 마을 돌담길 걷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갑자기 궁금해져서 곶자왈, 곶자왈은 뭘까요? 곶자왈. 제주 곶자왈. 열대 북방 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 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곶과 자왈의 합성어로 된 고유 제주어로 곶은 숲을 뜻하며 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서 숲을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 표준어의 덤불에 해당하는 곳. 선생님도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모르는 건 그때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해서 선을 곶자왈, 동백, 동산과 마을 돌담길. 이런 마을 돌담길이 결국은 나중에 무엇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올레길로 넘어갈 수 있겠고, 다음에 각제기국 만들기와 저녁 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제기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각제기국이라고 혹시 먹어본 친구 있으실까요? 선생님은 역시나 먹어본 적이 없으니 또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각제기국. 제주 각제기국이라고 나오네요. 멜국은 멸치젓 그거인 건 알고 있는데 각제기국. 어느 특정 가게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적어졌네요. 각제기국이라 하면 제주 사투리로 전갱이를 부르는 말. 전갱이에 배추를 넣고 끓여내는 국물은 생선국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해장이 되지요 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도 아직까지 먹어본 적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문화재들, 아니 문화재라기보다는 자연환경,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마을 친구들과 제주도 사투리 배워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제주 사투리는 여기 각지국 적어졌네요. 자, 선생님도 이제 혼저 없어에 이거 맞나요? 혼저 없어에 혼저 없어예. 자, 혼저 없어예. 웰컴이죠? 어서 오십시오.
그 선생님은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기 전까지는 정말로 혼조업세를 혼자 오세요라는 그 소리로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중에도 정말로 혼조업세를 혼자 오세요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주도 방언이라는 부분이 우리 일반 육지에서 쓰는 말하고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거죠.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과 혹은 친구들과 이런 상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선생님이라면 진짜로 새로운 걸 배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많지만 그래도 이런 새로운 문화를 접한다라는 측면에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2일차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단 여기 분명히 자연환경, 역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2일차의 여행 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3가지 기념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연환경. 여기에서도 곶자왈 아까 숲, 덩굴 이렇게 섞어져 있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주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 환경 하면 제주도는 화산섬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 화산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는 걸 찾아보자면 바로 오름 혹은 악이라고 부르는 기생화산을 올라가는 그걸 2일차에다가 첫 번째로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오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제주도에서도 가장 유명한 오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산군불이나 백야기 오름, 검은 오름, 다양한 오름이 있는데 제주도에는 약 360여 개의 오름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높지 않고 경사가 매우 급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한 12월 지나서 한 2월 3월쯤에 가면은 1월부터 2월 3월 4월 이때쯤 가면은 많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귤 체험. 실제로 우리가 따볼 수 있는 요런 감귤, 가수원, 돌보는 거, 따기, 속기 여러 가지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 동네에 가보면은 제주도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빙떡, 빙떡을 만들어 보는 체험 등 요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고 다음에 또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것들 중에 한라산 천백고지 습지를 탐방한다거나 아니면은 도토리 칼국수를 만들어 보는 것들 그리고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 민속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민속 마을에 가서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물허벅 물항아리인 거죠. 물항아리를 통해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들을 체험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는 혹은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많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제주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2일차 하나 상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생태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퀸즐랜드주의 데인트리 국립공원은 세계에서 잘 보존된 열대 우림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화식조를 포함해서 수많은 종류의 동식물을 볼 수 있다.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두 공중길로 만들어져 있다. 전망대도 땅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인 철골 구조로 만들었다. 기본 원칙은 처음 왔을 때처럼 숲을 그대로 두는 것이다. 즐긴 뒤에는 발자국만 남기고 사진만 가져가라. 공원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데인트리
국립공원의 위치, 전경 나와 있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 그리고 다닐 수 있는 통로. 실제 여러분도 등산을 혹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산을 가본 친구들 같은 경우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등산을 계속 다니는 길은 엄청 단단해져서 더 이상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이제 국립공원 같은 경우, 무등산도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 같은 경우 보시면 자연 휴식 연제라고 해가지고 등산로로 이용이 되던 길들을 더 이상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끔 막아주고, 한 3년에서 4년 혹은 5년 정도 막은 상태에서 다시 또 이용이 되던 등산로 길을 막았던 길을 터주는, 그러면서 땅이 숨 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여행자의 통행로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우리 광주에서 가까운 순천만을 가지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은 한때 각종 쓰레기, 악취와 오수 배출로 버려진 땅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양식장과 폐염전을 내륙습지로 복원하고 유람선 대신 환경을 고려한 체험선을 띄웠다. 또 흙두루미 보호를 위해 논 한가운데 세워진 전봇대 280개를 제거했다. 갈대밭 사이로 산책로를 만들어 갈대의 손상도 최소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6년 불과 80여 마리에 불과하던 흙두루미가 2014년 1000마리를 넘었다. 현재 순천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제 순천만을 많이 가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순천만과 관련해가지고 밑에 질문해 보시면 순천만에 몰려드는 여행자들이 순천만 환경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지면 그만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무조건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환경이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루의 관람 인원을 뭐하는, 제한하는 방법이 바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다음에 갈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행로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갈대를 채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지 않거나, 그다음에 훼손하지 않기, 그리고 이 순천만을 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간다면 그만큼 환경 오염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바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 순천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태 여행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실제로 이제 순천만에서 다양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름 철새 백로 탐조 여행, 천문대 하늘 체험, 순천만 생태 구간 도보 답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순천만에 갈 일이 있다면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학생들, 선생님, 제자들, 여러분 선배들, 순천만, 순천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거의 대부분이 이 순천만 갈대 숲, 아니면 보통은 그 옛날의 모습, 1960년, 70년대의 모습을 재현한 그쪽을 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세트장. 그런데 선생님은 이제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순천을 가게 된다면, 혹시나 가시게 된다면 순천의 나간읍성 이쪽에 한번 여행을 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읍성 하면 유명한 게 이제 순천의 나간읍성하고 충청도의 해미읍성, 이 정도가 이제 읍성의 대표적인 경우가 될 텐데요. 이 읍성 성벽에 올라가서 한 바퀴 삥 돌 수도 있고, 그 나간읍성 전체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들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기에서 잠도 잘 수 있어요. 이제 숙박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음식점도 있으니까 한번 체험해 보는 것 선생님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3번 공정여행입니다. 자, 공정여행의 의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공정여행이란 여행자와 지역 주민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여행이 지역의 경제, 문화, 환경에 도움이 되며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을 말한다. 라고 해서 공정여행의 의미 적혀 있고요. 착한 여행이라고도 한다. 자, 공정여행을 착한 여행이라고 하고요. 공정여행의 기본 철학은 아름다운 여행의 대가는 오랫동안 그 땅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캄보디아, 필리핀으로 여행을 갔지만 왜 그곳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한 것일까? 공정여행은 여행자들이 쓴 돈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여행 방법이다. 공정여행자는 고급 호텔보다는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고 대형 상점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기르고 만든 상품을 산다. 지역 주민이 안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며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알려고 노력한다. 최근에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봉사와 기부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노력에 동참하는 여행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의 여행자가 여행할 때 3.5kg의 쓰레기를 남기고 하루입니다. 아프리카 주민 30명이 쓰는 전기를 소비하며 고급 호텔의 객실 하나에서 평균 1.5톤의 물이 사용이 된다. 골프장 하나에서는 무려 5개 마을의 농사와 생활에 필요한 물이 사용이 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하루에 이만큼씩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여행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공정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태여행, 그다음 책임여행이라든지 봉사와 기부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여행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은 불편함, 조금은 힘든 여행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만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여행이라면 이 조금의 불편함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라오스 공정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캄보디아 바로 옆쪽에 라오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라오스도 역시 불교 국가이고요. 라오스 공정여행은 라오스의 사람들의 삶과 문화, 환경을 존중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 승려, 자, 불교 국가이면 알겠죠? 승려들의 탁발 행렬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탁발에 직접 참여하여 음식물을 시주하는 여행자가 된다. 자, 여러분이 진짜 한번 참여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 행렬, 이제 음식들, 사람들이 제공한 음식들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 옆에 앉아가지고 바구니를 들고 음식을 주면서 스님들에게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는 방법이 되겠죠. 소수민족의 인권과 환경보호 이야기를 듣고 라오스 같은 경우에 소수민족 바로 옆쪽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이제 라오스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인데요. 옆에 이제 인접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이슬람의 소수 민족들이 과거 식민지 시절에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노동력으로 이주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소수 민족들에 대한 탄압,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겠고요. 현지 주민의 집에서 먹고 자며 전통시장에서 이들이 만든 물건을 산다. 또한 전통 요리, 전통 춤, 음악 배우기를 통해 라오스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더 이해하게 된다. 지금 공정여행의 하나의 사례로 라오스 공정여행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런 여행 말고 또 다른 여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 이제 옆에 아래쪽에 보시면 라오스 루앙 프라방에서의 전통시장 체험. 말은 체험이지만 결국은 이제 전통시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물건 만든 거 직접 사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때도 아마 이제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만들었다면 다행인데 공산품 같은 경우는 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의외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은 해보시면서 이런 부분을 참여하는 걸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히말라야 트레킹 여행자와 짐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짐꾼들은 우리가 보통 셰르파, 셀파, 여러분 참고서에도 이런 게 있죠. 도움을 주는 분이, 이끌어주는 분이겠죠. 여행자들의 편안한 트레킹을 위해 하루 3-4달러의 일당을 받고 40에서 50kg, 많게는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히말라야를 오른다. 짐꾼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다. 여행자들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일당을 아끼려고 식사를 2끼로 줄이기도 하며 식당 바닥이나 동굴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그러나 과로와 고산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약과 치료가 아닌 그날 일당을 받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뿐이다. 우리가 공정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는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숙소나 여행사를 선택할 때도 이들에게 적정한 임금과 휴식 시간을 주는지, 의료보험과 장비를 지원하는지 한번 깐깐하게 물어보자. 그래서 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공정여행자가 되는 10가지 방법.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와 음식점, 교통편, 여행사를 이용을 한다.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은 사지 않는다. 직원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는 숙소나 여행사를 이용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쇼나 투어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비행기 이용을 줄이고 전기와 물을 아껴 쓴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한다. 지나치게 가격을 깎지 않는다. 현지인의 인사말과 노래, 춤을 배워본다. 여행지의 생활방식과 종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여행 경비의 1%는 현지의 단체에 기부한다. 사진을 찍을 때는 허락을 구하고 현지인과 한 약속을 지킨다. 자, 언젠가 여러분이 배웠을 선생님이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약속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인과 한 약속. 예를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현지인과. 그래서 이 사진을 꼭 주겠다라고 해서 뭐 메일 주소 혹은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준대요. 그걸 약속을 안 지키는 비율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에선가. 내 여행의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뭐 이런 게 바로 공정여행자가 되는 10가지 방법. 그래서 공정여행의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코끼리 돌보는 거, 그다음에 베트남 지역 주민하고 함께 뭐 이런 거 체험을 해본다는 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 농을 쓰고 농사일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쌀 농사를 많이 하니까 언제 가든지 간에 베트남은 뭐 쌀을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농사를 지으니까 사시사철 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벼농사 체험을 한번 해본다거나,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주민 상점, 실제 그 지역이 진짜로 운영하는 뭐 그런 곳에 가가지고 물건을 산다거나, 뭐 아니면 물건을 같이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체험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행기, 가을이의 공정여행 이야기 해가지고요. 어디를 갔어요? 여기 보시면 베트남의 어느 특정 마을을 간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떠나기 전에 베트남의 인사말과 춤을 따라해보고 생활방식과 종교 그리고 예의에 대해서 배웠다. 그때 배웠던 신짜오, 안녕하세요, 까먼, 감사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도 내내 썼던 말. 우리가 보통 뭐 미국을 갑니다.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뭐 hello, hi, 그다음에 감사, thank you 이야기하는 거겠죠. 프랑스에서 안녕하세요, 아침이나 점심 때까지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로 했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bonjour, bonjour. 그다음에 이제 그 저녁, 네, bonsoir, bonsoir. 선생님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요.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같은 경우는 merci, merci 뭐 이렇게 계속 저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영어로 많이 뭐 hello 하거나 아니면 thank you 뭐 이렇게 해도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언어를 써주는 건 더 좋다라는 거겠죠.
자, 베트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베트남의 땅끝 마을 덤무이 친구들과의 만남. 잃었던 귀고리를 찾아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까먼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머리끈을 내밀던 일. 마을 아이들과 같이 수공예품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던 일. 베트남의 아픈 역사와 전쟁으로 두 발을 잃은 할머니의 눈물. 미안한 마음에 불러들인 트로트. 나에게는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여행.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여행의 시작이 되었다. 까마우의 흥 아저씨네 수상가옥과 소수민족 자오족 가정에서의 민박은 실제 베트남 사람처럼 살아볼 수 있었다. 아래가 뻥 뚫린 화장실, 강에 바로 발을 담글 수 있는 방, 현지의 전통 음식 만들기 등 독특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그리고 내 여행이 그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나의 베트남 여행은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다르고 불편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차를 타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자면서 겪은 생소함과 실수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진짜 베트남을 만나고 그들과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보고 올 수 있었다. 불편함은 있지만 베트남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여행자라면 꼭 해봐야 하는 여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의 비행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다른 누군가가 체험해보지 못한 진정한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공정 여행 상품들이 있는데요. 강원도 인제 냇강마을의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화성시에서 운영을 하는 착한 여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착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여행, 그다음 경제 활성화 여행, 그다음에 자연과 사람 소통 여행 세 가지 이렇게 원칙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서 다양한 공정 여행이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대한 여행의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농촌 여행이든 생태 여행이든 공정 여행이든 모험이든 봉사든 기부든 다양한 부분에 대한 관광의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